오늘은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하는 바람에 힘든 적이 있거나 혹은 뒷담화하다 관계가 얽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옆에서 방관을 하기도 하죠. 가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됐다가 방관자가 됐다가 관계에 얽힘이 있을 때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뒷담화는 왜 일어날까요? 뒷담화는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뒷담화의 대상은 주로 자신과 결이 다른 사람인데요. 누군가를 뒷담화하면서 제외할 때 나머지 사람들끼리 한 편이 되는 거죠. 뒷담화가 한 사람을 제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끼리 결속감을 가질 때 뒷담화는 힘을 갖습니다. 이때 누가 뒷담화를 하면서 나한테 공감을 기대할 때 그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제외에 대한 불안지수가 높으면 나도 모르게 뒷담화에 호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미소를 짓고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얘기를 계속 해도 그냥 미소를 짓고 건조하게 흥미로운 얘기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조한 태도와 목소리입니다. 태도가 건조해야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뒷담화에 힘이 빠지고 나도 얽히지 않습니다. 건조한 태도와 목소리로 네, 흥미로운 얘기네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척을 짓지 않으면서 다른 관계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뒷담화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등이 따가운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뒷담화의 대상이 됐을 때인데요. 내가 뒷담화 대상일 때 뒤통수가 간지럽고 등이 따갑지 않습니까?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기도 하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특히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죽을 맛인데요. 뒷담화는 집단에서 대표적인 괴롭힘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몸이 위축되고 내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들이 앞에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뒤에서 쑥덕거린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뭔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사회이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친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몇몇이 뭉쳐서 뒷담화로 한 사람을 제외한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알았다면 뒷담화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이 있을 때 정면으로 보세요. 등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봅니다. 그의 얼굴을 10초 정도 마주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상대방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힘들다면 그건 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서 지금 도망가기 상태입니다. 관계 속에서 회피 기제를 쓰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상대방 얼굴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이 어려우시면 세미나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뒷담화하는 사람도 자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뒷담화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외시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편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럿 중에 하나로 존재하면 든든하거든요. 만약 내가 그런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 대해 몇 가지를 좀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내가 상대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됐을 때 그 얘기를 반복하게 되죠. 그것이 뒷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는 없죠. 일이 늘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좌절했을 때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가 지고 상대가 져야 할 책임은 상대가 지는 거죠. 상대가 책임을 안 지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죠. 반대로 내 책임을 상대에게 씌우고 싶을 때 뒷담화가 나옵니다.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좌절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게 될 때 뒷담화가 나오죠. 내 판단이 잘못됐음을 직면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전략을 알아차리면 상황과 관계에 맞게 행동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원초적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원초적 느낌이 있을 때 더 이상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적절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흉을 본다면 왜 내가 뒷담화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물론 뒷담화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지금 뒷담화를 하잖아요. 분명 뒷담화에서 얻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죠. 뒷담화를 할 때 한 사람을 제외할 때 나머지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나요? 혹시 평소에 불안합니까? 누군가를 흉보고 비난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원가족 이슈가 있을 겁니다. 주로 부모와 애착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족 관계에서 제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버려질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원가족 이슈와 연결이 되었다면 가족관계 이슈가 인간관계에 투사된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도덕적 양심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도덕이 뭡니까? 너는 틀렸고 우리는 맞고, 너는 나쁘고 우린 착하고, 개인의 도덕적 잣대로 선악 판단하면서 뒷담화를 하죠. 도덕적 양심의 특징은 상대를 얕잡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개인적인 도덕적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뒷담화 대상은 한 명이고 쑥덕대는 사람은 둘 이상이잖아요. 쑥덕대면서 결속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결속감이나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이 한 사람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관계 세션 할 때 회사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누가 내 뒷담화를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인 힘. 내게 다른 사람이 제3자의 뒷담화를 해도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두는 힘. 그런 힘이 내게 있는가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끼지 않아서 불안하다면, 제외당할까봐 두려워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끼는 사람을 뒷담화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구해서 편을 나눈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속이 돼야 안심하거든요. 이렇게 편을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은 가족관계 이슈가 인간관계에 투사될 때 자주 일어납니다. 세미나가 넷째 주마다 있습니다.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일 빠르게 몸으로 체험 학습할 수 있습니다.